여기까지가 저희가 공용 부분이 됩니다. 공용. 여기는 국민주택은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얼마가 되면 여기는 저희가 세대수는 여기는 많이 지을 수가 없으면 여기는 제한을 해놨어요. 세대수가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피보험 자격 취득과 상실에 관한 부분 하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고용보험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가 고용보험 산재, 그다음 저희가 고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해서 일단 그 근로자 관련된 취득과 상실에 관한 시기를 정리할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고용보험이죠. 연관해서 연속해서 이제 보면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고용보험 관련 취득과 저희가 상실 신고다 그래서 이제 지문에 가면 1번에 취득일과 상실일에서 여기 이제 보시면 시기입니다. 일단 여기 고용보험은 여기서 취득과 상실은 시기입니다. 시기. 그러면 시기라고 하게 되면 여기 방금 좀 전에 설명드렸었죠. 저희가 취득 신고와 상실 신고합니다라고 설명을 이제 바로 전 시간에 취득 상실이란 것은 근로자를 채용했거나 그다음 근로자를 그만뒀다면 취득 상실 신고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취득과 상실 신고를 해서 그러면 언제 자격을 취득하고 언제 무조건 신고했다가 신고한 그날 자격을 취득 상실할 거냐 아니면 신고했던 그날 되면 다음 날이냐 부분인데, 시기는 이제 보시면 시험은 이 부분을 갖고 시험을 물어보는데요. 이 시험을 보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시기를 가지고 물었다 하면 해서 시기는 이제 보시면 취득 신고에 관한 시기를 묻든 상실한 시기를 묻든 간에 포인트는 그 취득 신고했던 그날의 자격을 취득한 거냐 상실했던 그날이냐. 그래서 그날 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경우도 있지만 지문은 사유에 따라서 그날이 아닌 그날의 저희가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다음 날의 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 지문은 결국은 그럼 이 다음 날이란 지문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주어지는 취득 상실한 사유를 주는 경우에 따라서 다음 날이란 지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빠진 경우도 있다. 그럼 여러분이 그날이 들어가는 다음 날, 포인트는 여러분이 다음 날이란 지문이 들어가냐 빠지냐 해서 이제 고용보험에 여러분이 그러면 취득일과 상실을 모두 정리할 거냐. 다행히 시험은 저희가 이제 보면 3대 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모두가 다 시험은 무슨 시기를 가지고 물어봤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취득 시기보단 여러분이 포인트는 뭘로 잡을 거냐. 상실에 관한 사유, 취득 사유보단 여러분들이 취득에 관한 시기, 상실에 관한 시기보다는 시험은 고용, 산재, 건강보험의 세 가지 3대 보험 모두가 다 시기는 뭘 갖고 시험을 직접 문제로 만들었냐면 상실에 관한 이 시기다. 그럼 결국은 근로자가 사업장 그만뒀다면 예를 들어서 일정 근로자가 그만둔 날이 그날의 자격을 상실한 거 생각했을 거냐 아니면 그날의 다음 날의 자격을 상실할 것을 행정 처리할 거냐 그 부분이 되는데, 상실에 관한 시기는 1번은 취득 한번 읽어보시고요. 상실에 가보시면 여러분이 상실에 가보시면 지금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상실에 관한 지문을 이제 보시면 일단은 보면 지문에 고용보험 관련된 양가로 3번에 9번에 02번에 일단은 저희가 니은하고 디귿 보죠. 니은하고 디귿. 자,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은 뭐냐면 그 이직에는 고용관계가 끝났다고 그랬어요. 이직과 사망했다. 그러면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사업자 이직, 고용관계가 끝났거나 사망했다면 언제 그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저희가 이걸 신고할 거냐. 그래서 이직과 사망했다면 시기는 그날이냐 다음 날이냐. 그래서 이직한 날 사망한 날이 아닌 이직과 사망은 언제냐면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자,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즉 근로자가 이직하고 사망했다면 언제 그 자격을 상실한 것을 행정 처리하겠다.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한 것을 행정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직과 사망은 뒤에 무슨 날이 꼭 나와야 돼요? 다음 날. 만약에 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날의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것을 행정 처리는 틀립니다. 반드시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다음 날이란 지문이 나와줘야 됩니다. 하나 더. 그 다음에 지문에 가면 저희가 니은번, 저희가 법령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했다. 제가 좀 전에 사업장 관련한 신고는 그 근로자는 취득 상실이지만 저희가 사업자 관련해서는 성립하고 소멸신고다. 그럼 소멸신고란 건 사업장이 문을 닫았을 때 신고하는 것을 소멸신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디귿번에 이제 보시면 보험관계가 소멸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보험관계가 소멸했다는 것은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멸한 경우, 즉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면 언제 근로자의 그 피보험 자기 상실한 것을 행정 처리할 거냐. 그래서 소멸은 그날입니다. 그래서 소멸했다. 그럼 결국 보시면 이직과 사망에는 무슨 날이 꼭 나와야 돼요? 다음 날. 소멸은 소멸한 날이지 만약에 소멸한 날의 다음 날은 틀립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원에서 세 가지 3대 사회보험에 관련된 취득 상실 증거 중에서 3번 직접적으로 문제를 만든 게 이 지문에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3대 사회보험 중에서 취득 상실에 관한 어떤 시기, 그날 다음 날을 물어볼 때 세 가지 저희가 사회보험 중 가장 빈도가 높다 하면 여기 고용보험 관련된 상실에 관한 요 시기를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직 사망은 뭐가 붙습니까? 다음 날이. 소멸은 뭐가 붙습니까? 그날이 붙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요거는 가장 어떤 시기를 가지고 출제했다 그러면 지금 요거는 3번 출제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직 사망 플러스 다음 날 소멸했다면 그날이 나와야 되지. 거꾸로 위치가 서로 바뀌면 역시 마찬가지 지문이. 그래서 시험은 요 위치를 서로 이직 사망을 그날 소멸을 다음 날이라고 해서 위치를 바꿔 물어보기 때문에 그걸 꼭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고용보험 사업의 종류. 일단은 그 들어가기 전에 여기 있는 보험료 부담 하나 보죠. 여기는 보험료 부담 먼저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하죠.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시면 제가 고용보험 관련해서 급여를 정리할 건데, 일단 급여는 총 저희가 5가지 급여를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그 고용보험 관련 급여 관련해서 일단 누군가는 돈을 부담을 해야 부담한 돈을 통해서 일단 저희가 급여 사업을 지원하는데, 보험료 부담을 해서 이제 보시면 보험료 부담의 몫은 2가지를 저희가 좀 나누어 정리해야 돼요. 누가 부담을 몫이냐면 저희가 사업주입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부담할 보험료 부담의 몫선에서 사업주는 2가지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사업주가 부담할 보험료는 이게 이 2가지겠다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저희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입니다 해서, 그러면 고용안정, 일단 제가 살펴보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관한 이 보험료 부담, 이거는 저희가 사업주 부담입니다. 사업주 부담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이 소요되는 보험료는 누가 전액 부담한다? 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 즉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그 다음 사업주는 이제 보시면 급여 사업 중에 하나는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 2분의 1을 사업주가 부담해서, 즉 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과 플러스 실업급여 이 2가지를 더한 몫을 누가? 사업주가 부담한다. 그러면 두 번째 근로자. 그러면 근로자 부담의 몫은 뭘 부담합니까? 그래서 4대 사회보험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 몫이 아예 없어요. 산재보험은 누가 부담한다? 사업주. 그러면 일단은 고용보험에 근로자가 부담할 몫은 뭐가 있냐? 그래서 근로자 부담의 몫은 이겁니다. 뭡니까? 나머지 절반이죠. 실업급여에 관한 절반의 몫을, 그래서 2분의 1의 몫이다. 그래서 요 실업급여는 각각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2분의 1씩 부담한 이 금액을 합해서 저희가 실업급여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충당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고용보험은 저희가 보험료 부담 관련해서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의 몫을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래서 보시면 10번에 고용보험 그 사업의 종류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있는 고용보험 관련해 보면 저희가 급여사업 관련해서 볼 건데요. 급여사업의 종류는 총 저희가 5가지 일단은 급여사업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게 이제 보면 1번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1번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해서 이제 보시면 여기는 보험료 부담만 잠깐 보죠. 이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관해 가지고는 문제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5가지 중에서 고용안정
여기 나오면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보험료 부담의 목만. 예를 들어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관한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뭐 이 절반에 해당단 2분의 1씩 부담한다는 틀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보험료는 누가 부담한다?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건 사업주가 그 소요되는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해서 지문 하나를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실업급여로 가봅니다. 실업급여. 일단 여기서 이제 볼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급여 사업 중에 이제 보시면 제가 첫 번째 이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취지만 읽어보시고 보험료 부담의 목 요거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볼게 저희가 두 번째는 이제 보시면 제가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자, 실업급여는 이제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건 제가 이제 보시면 저희가 취업 촉진 수당 하고요. 취업 촉진 수당 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구직 급여다 해서 실업급여는 저희가 두 가지 취업 촉진 수당과 구직 급여 두 가지 급여로 저희가 나눕니다 해서 급여 관련 부분들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일단 동그라미 이번에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뭐 양도 또는 압류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당연한 거고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이제 가보시면 지문에 가보면 한 장을 넘겨보죠. 해서 자, 한 장을 넘겨보면 저희가 디귿번에 실업의 인정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용보험 할 때 영어 정의할 때 실업의 인정을 한번 정리했었어요. 영어 정의. 그래서 이제 실업의 인정이라는 질문도 한번 봐주시면서 자, 실업의 인정을 뭘 말하냐. 그래서 일단 A번에 구직급여를 지급할. 근데 저희가 그러면 사업장을 그만뒀다게 주는 게 아니고요. 실업의 인정이라는 건 뭐였더라? 본인이 구직 활동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지고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출석해야 실업을 신고한다. 그러면 여기서 본인이 사업장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건 아닙니다. 그 사유를 이제 보면 여기 실업의 신고를 할 때 일정 이러이러한 사유에서 그만두었습니다라고 이제 보면 신고를 하게 되죠. B번.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서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7일간의 사업장에 이제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조회하겠죠. 자, 이러이러한 사유에 따라서 근로자가 그만둔다 등등의 어떤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만약에 그 실업에 인정이 된다면요. 무조건 본인이 그만뒀다고 해도 구직급여를 절대 주지는 않습니다. 그 실업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실업 어떤 그 사업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유가 인정이 돼야 주는 거지 무조건 사업장을 그만두었다는 건 안 돼요. 그래서 그 7일간의 대기간 또는 그런 사유 등을 만약에 이제 그 저희가 절차 등을 통해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실업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즉 인정이 된다는 구직급여를 준다 하더라도 이제 실업 신고일부터 해서 7일간은 대기간으로 봐서 실업 인정이 되더라도 며칠 기간은 대기간이다. 7일 기간은 대기간으로 봐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서 일단은 B번 봐주시고 리얼로 가보죠. 자, 그러면 이 구직급여를 주게 돼. 그러면 구직급여를 준다는 건 일단 여기다 보면 임금이 결정돼야 돼. 임금하게 되면 여러분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에 무슨 임금이냐인데 시험은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물었어요. 그래서 A번 보죠. A번에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임금일액 또는 기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에 산정된 평균임금이다. 그래서 구직급여를 드리지요.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슨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는 저희가 평균임금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 구직급여 관련 평균임금을 저희가 통상임금으로 바꾸어서 출제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해서 내용을 지문 두 번째로 평균임금으로 한다 해서 하나 정리하고요. 자, 우측에. 자, 그 우측에 보면 자, 그러면 일단 이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해 구직급여를 주는데 자, 그러면 이 산정된 평균임금 금액을 줄 거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우측에 가보면 미음번에 자, 구직급여 일액이다. 그래서 일단 A번에 이제 보시면 수급자격의 기초일액이라는 건 이 평균임금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할 거냐. 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있겠죠. 그러면 이
이 구직급여 일액은 이 산정된 이 평균 임금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저희가 100분의 50을 주겠다. 그러면 100분의 50이라는 건 산정된 금액이 얼마만 준다?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을 주는데 만약에 B번과 같이 최저 구직급여 일액이다 그래서 나와 있는 대로 단서를 최저 구직급여 일액이라는 단서를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이 산정된 평균임금 얼마? 100분의 50, 즉 산정된 금액의 절반인데 만약에 최저 구직급여 일액이란 단서를 주면 그때는 지문에 가보시면 해서 이제 그와 같은 단서를 준다면 그때는 얼마예요? 100분의 90이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보면 100분의 저희가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줍니다. 그래서 일단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평균임금에다 곱하기 얼마예요? 100분의 50인데 이와 같이 최저 구직급여 일액이란 단서를 주면 그 산정된 평균임금 중에 얼마를 준다? 절반이 아닌 90% 해당되는 금액을 준다. 그래서 시험은 이걸 평균을 통상으로 바꿔서 물었기 때문에 연관해서 혹여 이 부분 이쪽으로 가거나 혹시 이와 같이 아무 이야기 없으면 100분의 50인데요. 최저 구직급여 일액이라는 단서를 좀 얼마로? 90이란 지문으로 해서 이르기 하나 90과 50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거 하나 좀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취업 촉진 수당의 종류는 밑에 나와 있죠. 저희가 비읍번인가요? 네, 미음 비읍 다음에 비읍에 취업 촉진 수당의 종류는 저희가 4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실업계는 출제가 됐었던 게 이 부분이 출제가 됐다면 이와 연관된 이 부분과 이와 연관선상에는 여기 취업 촉진 수당 관련된 이 부분 정도는 기억하죠. 그래서 저희가 기출된 지문을 기점으로 해서요. 노무나 4대 보험 공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출지문 이르게 되어 있다면 이 기출지문과 뻗어나오는 연관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들 물론 내용을 좀 제한하겠지만 이게 기출이 된 지문이라면 이 기출된 지문과 요거는 당연히 반복을 해야 되지만 이 기출지문에 뻗어나올 이와 같은 지문들은 정리를 해두는 게 이제 이 4대 보험과 노무 관리를 제가 정리해놨던 제가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출제가 평균임금이 평균을 통상으로 받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이와 같이 취업촉진수당의 종류나 100분의 50, 90에 여기서 이걸 하나의 묶음으로 기출된 지문을 주의해서 이걸 하나로 묶어서 정리한다. 그러면 취업촉진수당의 종류는 여러분이 4가지. 그럼 이 4가지는 여러분이 요 4가지는 뭘 혹시나 요 4가지 중에 하나를 기입형으로 물어도 요거를 여러분이 기입형을 쓸 수 있게끔 정리를 좀 하세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볼까요? 지문 A번에 조기 재취업수당,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수당, C는 광역구직 활동 2주비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고요.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건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조기 재취업수당은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그 지문을 갖고 물어본 거 아니기 때문에 조기 재취업, 여기서 하나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 구직급여를 예를 들어서 5개월에 실업 인정을 받아서 5개월 동안 구직급여 할 수 있는데 취업을 몇 개월만 2개월만 구직 활동하고 바로 뭐 했다? 취업을 해버렸다면 원칙은 5개월인데 2개월만 하고 취업해버렸다 몇 개월치를 못 받았어요? 3개월. 그러면 취업을 해버렸다면 이때는 저희가 3개월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받지 못했다, 안 준다, 줍니다. 그래서 쉽게 조기 재취업했다면 본인의 여기는 가입기간이나 연령에 따라서 최장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5개월이라고 계산해서 구직 실업 인정을 받아서 5개월 동안 구직 활동할 수 있는데 이때 취업을 2개월만 하고 취업을 했다. 그러면 3개월분에 해당되는 이 구직급여를 안 줍니까? 아니요. 계산식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받지 못한 3개월에 해당되는 것을 계산해서 일시금으로 주는 걸 뭐라고 이거를 저희가 조기 재취업했기 때문에 수당으로 환산해서 받지 못한 금액을 그것도 계산 기준에 따라서 주는 걸 조기 재취업수당.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직업능력개발수당이나 그 일정의 저희가 이 구직급여 활동 중에 일정 그 기관에 등록해 본의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한 달에 보면 일정 금액을 주는 걸 직업능력개발수당.
그다음에 광역구직 활동비라는 건 서울에 예를 들어 구직 활동할 수도 있지만 지방에 내려가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정 금을 지원하는 걸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란 건 어떻게 돼? 서울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데 지방에 내려가서 예를 들어 부산에 갔는데 부산에서 요구하는 사업장 요구하는 조건과 제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서울, 부산을 매일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보니까 집을 쉽게 부산으로 이주할 때 일정 비용을 지원한 것을 이주비다 해서 이제 D급번에서 여러분이 꼭 취업 촉진 수당의 종류 4가지는 꼭 한번 기입형으로 정리를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 육아휴직급여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육아휴직급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제가 보면 여기는 근로기준법 할 때 잠깐 했었어요. 육아휴직이란 것은 저희가 그 대상 자녀가 나이가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영유아가 있다면 휴직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휴직을 들어갔다 그러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급여를 줍니까? 네. 어디서? 이와 같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주는 걸 뭐라고 그래? 이거를 육아휴직급여다. 그래서 일단은 지문은 동그라미 3번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여기서는 뭐 가장 핵심이 되고 포인트, 아직 여기에서는 물어보진 않지만 포인트가 되는 질문 보면 D급반. 그러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주는 임금은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까? 그래서 D급반에 가보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 얼마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을 한다. 그래서 육아휴직급여는 이 육아휴직급여는 해서 여기는 무슨 임금?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 저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100분의 40이죠.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서 그러니까 통상임금의 몇 퍼센트 준다는 거예요? 산정된 통상임금의 몇 퍼센트? 40%를 급여로 주겠다. 그래서 40%를 저희가 급여로 줍니다. 그럼 이 40에 해당하는 그러면 근로자별로 일단 연봉을 계산했을 때 1억을 받는 근로자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근로자가 통상임금 계산 금액차가 너무 편차가 심하더라. 그래서 여기는 이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액을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놨더라. 그래서 밑에 이제 가보면 A번에 가번에 해서 상한액은 얼마? 100만 원. 그리고 하한액은 얼마입니까? 50이다. 그래서 상한액은 아무리 급여가 많아도 통상 계산에서 최대치는 얼마? 100을. 그리고 아무리 급여가 적어도 임금이 적어도 얼마를? 최한 얼마? 그래서 가장 100만 원을 넘어갈 수 없고요. 아무리 금액이 낮더라도 얼마를? 50만 원이 이하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아휴직급여는 딱 요 두 가지, 통상 100분의 40 그리고 상한액 요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부분들은. 원래 기타적인 질문 언급할 그런 부분까지는 건너고요. 시험 문제가 이제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고려하면 내용이 너무 많을 땐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4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세 번째네요. 자 육아기 근로시간 저희가 단축급여다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뭐예요? 육아휴직을 들어갈 수 있는 근로자가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갑니다. 단축하게 되면 그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뭐하더라? 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는데 여기 육아휴직급여는 무슨 임금의 얼마를 기준에 여기는 이 급여는 무슨 임금 여기는 계산식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육아휴직 단축급여 여기는 계산식에 따라서 육아휴직 단축급여를 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계산식이냐 보시면 여러분이 밑에 가면 나와 있죠. D급번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는 금액을 줍니다. 금액. 그러면 여기는 이제 보시면 주어지는 금액이 있어요. 일단 좌측에 박스에 들어가 보시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 얼마. 여기는 보시면 그 개시 전에 보면 여기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에 저희가 100분의 저희가 60입니다. 100분의 60에 해당되는 요 금액을 줍니다. 그러면 이 통상임금에 이제 그 육아기 관련 단축급여를 들어갈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통상임금 100분의 60입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좀 전에
육아휴직급여도 이 통상 100분의 40이라는 금액을 놓고 봤을 때 근로자별로 금액 차가 너무 크니까 상한액, 하한액을 정했듯이 마찬가지예요. 이 60이라는 금액도 근로자별에 따라 연봉 1억 근로자 2층의 차이가 금액이 분명히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아무리 통상임금이 상한 아무리 많이 나와도 적게 나와도 이 60에 관한 이 금액을 주었을 때 60% 100분의 60에 대한 요 금액의 최대 상한액, 하한액을 정했다. 그래서 지문에 가보면 상한액은 얼마입니까? 150, 하한액은 얼마? 50이다. 그래서 여기 이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이 60에 해당하는 금액의 최대 상한액은 얼마를? 150만 원을 기준이고 여기에 들어갈 금액은 아무리 금액이 몇 억이 됐다 하더라도 최대 상한은 얼마? 150만 원 곱하기 아무리 금액이 적어도 얼마를? 50만 원에서 여기 육아휴직급여도 상한액, 하한액 정했듯이 이 단축급여에 관련 계산식에 들어가는 이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도 아무리 많아도 150, 아무리 적어도 50이라는 금액이 들어가서 이제 계산합니다 해서 이제 보시면 이거죠.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고 그랬죠. 그럼 저희가 주 40시간 근로인 사업장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가 허용했다면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서로 합의해서 근로하게 되는데 여기는 그러면 단축 전이죠. 단축 전의 소정 근로시간에서 단축 후 단축 후란 건 40시간 근로다. 그러면 40시간에서 빼기 15시간 이상 그리고 30시간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단축 후의 근로시간을 정했다면 그 단축 전에 소정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시간을 뺀 이거를 저희가 단축 전에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때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게 될 계산 따른 식에 따른 금액이 산정한다.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는 이 무슨 임금이 얼마를 기준으로 하지만 여기는 이 단축 급여는 무슨 임금이 얼마가 아니라 계산식에 따라서 이와 같은 금액을 넣어서 전후 전에 근로시간을 넣어서 산정된 요 금액이 산정된 요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에 급여로 줍니다. 그래서 그 계산식 하나 내용에서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 자, 일단은 한 장을 그 다음에 보시면 저희가 출산 전후 휴가 급여가 됩니다. 부분들 나와 있죠. 일단 이 부분 하고요. 급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그 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여기는 급여는 여기서 한번 같이 먼저 네 가지, 제가 5가지 급여 중에 여러분 꼭 네 가지는 여기 급여는 정리를 좀 잘 하시는데 실업급여 했고요. 그 다음에 출산 전후 휴가급여다 해서 마지막에 보면 네 번째는요. 일단 고용원이 빼버렸으니까 일단 저희가 출산 전후 휴가급여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해서 일단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일단 여러 개 포인트를 잡아보죠. 그러면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이때 지급되는 임금은 아까 좀 구직급여는 무슨 임금? 평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무슨 임금? 통상. 여기는 무슨 임금? 여기도 통상임 관련 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면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무슨 임금을 저희가 기준으로 지급합니까? 이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기준은 저희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한다. 그럼 일단 여기도 급여는 무슨 임금 기준이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문에 6번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 관련해 동그라미, 니은번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의 상하액이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그럼 이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보시면 상한액과 하한액인데 여기서는 일단 먼저 정리는 상하액이 임금은 무슨 임금 기준으로 해서 정하더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걸 하나 정리하고요. 지문의 A번 상한액은 해서 출산 전후 휴가기간 또는 유산 사산 휴가기간 동안에 90일. 근데 양가로 가보니까 한 번에 둘 이상을 임신한 경우는 120일이죠. 그래서 90일, 120일에 대한 무슨 임금?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405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상한액, 여기는 보면 여러분이 상한액에 관한 기준만 하나 정리해보죠. 상한액입니다. 그래서 상한액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시면 상한액에 관한 기준을 여기는 보면 90일이다면 해서 90일에 관련된 상한액이 90일인 경우에서 90일
예를 들어 출산 휴가를 들어갔을 경우 최대 상한액은 얼마가 이때는 저희가 405만 원이죠. 여기는 저희가 405만 원을 저희가 405만 원을 최대 상한액으로 하고요. 양가로 가보면 제가 보면 좀 전에 제가 둘 이상의 임신한 경우는 출산 전후 기간이 120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20일 그러면 상한액은 121일 출산 휴가를 들어간다면 이때는 저희가 기간이 좀 다르죠. 그래서 둘 이상의 자녀가 아닌 경우라면 90일의 보호 휴가지만 둘 이상이 된다 했을 때 뭐 쌍둥이나 세 쌍둥이 그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저희가 30일을 더 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들어갔을 경우 얼마가 이때는 저희가 5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540만 원에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한 달 평균을 보면 여기는 135만 원, 여기는 얼마를 더 줬어요? 그리고 35만 원을 더 줘서 121이라면 얼마를 540만 원을 최대 상한이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보면 여기 120일 둘 이상의 임신한 경우 요 부분이 보면 지난해 둘 이상의 임신했다는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추가되면서 그 연관해서 이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상한액은 해서 둘이 다니면 540만 원 이렇게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A번에 이제 보시면 그리기에서 보면 나와 있고요. 하락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급번에 출산 전후가 급여 등은 무슨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해서 이렇게 지문을 정리합니다. 일단 급여는 여러분이 방금 봤던 여기 지문 중에 보시면 방금 실업급여 요거 이 부분이 출제했기 때문에 요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급여 깔끔하게 이런 지문을 제가 본다면 육아휴직급여 같은 경우도 무슨 임금 얼마고요? 상하액 기준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마찬가지. 이것도 여러분이 정리를 좀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부분들. 그 부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심사와 재심사의 청구다 해서 요걸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심사와 재심사 청구. 일단은 자, 급여사 방금 저희가 봤던 게 급여 사업의 총 저희가 5가지 급여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그냥 분류상만 보시고 방금 봤던 그걸 제외한 나머지 구직급여부터 출산 전후 휴가급여까지 관련된 급여는 꼭 정확히 관련 지문을 정리하시고요. 고용보험이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저희가 심사 청구 하고 그 다음에 불만이 있으면 다시 저희가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라고 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심사 재심사를 방금 전에 봤던 저희가 산재보험도 심사 재심사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문의 양가로 11번에 자 1번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을 한 직업안정계획을 거쳐서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한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저희가 그러면 심사 청구는 어디로 갑니까? 여기 고용보험 아까 말씀드려 있었죠. 좀 특이한 게 여기는 뭐가 없다? 여기는 공단 설립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단 설립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단 설립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업무도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 신고는 고용노동부 장관, 그 다음에 성립 소멸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 여기 심사 청구도 공단 설립에 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심사 청구는 누구로 갈까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여러분이 여기는 고용보험 심사관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심사관에서 이렇게 하나. 그러면 심사 청구를 물어보게 되면 여기는 누구로 갑니까? 여기는 고용보험 심사관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 보고 일단 심사 청구는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역시 마찬가지 지문 2번에 가면 일수.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도 저희가 이 심사나 재심사 청구 관련 여기도 이제 보시면 시점도 정리하고 여기도 보시면 일단은 저희가 시점도 정리할 거 그다음에 일수도 일수 여기 며칠이냐 그래서 일수를 정리할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 일단 지역적이면 요 일수도 한번 봐두시고요. 시점은 먼저 재심사든 재심사 청구든
여기도 시점 먼저 선 정리해 버린다면 이 시점도 보면 여기도 안날부터입니다. 안날부터요. 이제 보시면 일단 저희가 지문을 통해서 이 심사 청구 시점, 재심사 청구 시점을 볼 건데 결론 먼저 내버린다면 심사나 재심사 청구 시점은 다 뭐더라? 안날로부터 일정 1기한 이내다.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직업안전기관의 장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 심사 청구서를 고용보험 심사관에 보냅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서 한번 피보험자의 취득 상실에 대한 그때는 확인, 실업급, 육아휴직급의 산전, 휴가급여 등에 관한 처분 이의가 있는 자는 확인 또는 처분 있음을 뭐랍니까? 안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이 됩니다.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요. 4번에 심사관은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 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1차 한해서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서 4번에 일수도 하나 받으시고요. 그 다음 5번, 6번, 7번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여기도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재심사 청구 시점도 며칠, 언제입니까? 안날로부터, 밑줄, 안날로부터 해서 90일 이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저희가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동그라미 지문 7번 하나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부분들. 소멸시에 관련해 이제 보시면 소멸시, 지금 여기는 소멸시 하나만 본다면 자, 고용보험 관련 일단 저희가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는 일단 제가 이제 보면 지금 일단 지문에 양가로 12번에 가보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또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받을 권리는 몇 년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해서 여기는 이제 소멸시는 일단 여기 이렇게 한번 일괄 정리를 한번 해버릴까요? 저희가 이제 두 가지만 했습니다만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 일단은 4대 사회보험과 관련된 급여 사업이요. 이제 지금 저희가 산재보험의 8가지 급여를 정리했고 지금 정리한 건 고용보험에 저희가 5가지 급여를 정리하고 이어하게 될 건강보험 5, 국민연금에 4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4대 사회보험 여기는 보면 4대 사회보험의 급여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소멸시효를 묶어버리자면 해서 이렇게 묶어버리죠. 자, 4대 사회보험 관련 급여 사업에 관련된 시효를 묶어 소멸시효를 묶었을 때 해서 보면 저희가 3년하고 저희가 5년을 묶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5년, 여기 4가지 4대 사회보험 급여 하나만 밀어내면 나머지 하나만 정리하면 나머지는 3년으로 밀어내면 된다. 그래서 그중에 5년의 소멸시효를 보이는 것은 저희가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면 아직 저희가 정리하지 않았지만 정리하게 될 국민연금법상 4가지 급여 관련 사업의 시효는 몇 년이다? 5년. 그러면 4대 사회보험 중에 보면 연수가 3년 아니면 5년인데 그중에 국민연금 관련된 급여 사업만 몇 년이다? 5년이다 하면 그러면 나머지 3대 사회보험, 나머지 3대란 뭐예요? 산재나 고용과 국민건강에서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산재보험과 그 다음에 방금 정리한 고용보험과 그 다음에 국민 건강보험에 관련 이 3가지 사회보험에 관한 급여사업은 몇 년이다? 3년에서 이거는 소멸시효는 일단 이렇게 2가지로 밀어내서 하나만 정리하는데 국민연금만 몇 년? 5년. 나머지 산재, 고용, 건강보험은 몇 년? 3년이다 해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12번에 소멸 일단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하나만 딱 정리해서 밀어내서 5년, 나머지 셋 3년 해서 이렇게 지문 하나를 정리합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가 고용보험까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